오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간편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중에 발암물질을 내뿜는 것이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을 내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이런 경로로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어도 당장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이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있는지와 함께 특히 이곳에 담겨 있던 식품은 절대로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정보까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암 씨앗이 되는 발암물질 확실하게 차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여사 전성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저하로 인해 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나 된다고 했습니다. 남녀 비율은 남성은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나이가 들면 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다는 것은 죽음을 떠올리게 되면서 두렵기도 하지만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고 치료비도 아주 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면역력 감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년층의 건강을 암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까지 더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집에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는 독성을 배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우선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해서 많이 찾는 통조림 식품을 조심해야 합니다. 통조림 식품은 유통기한이 최대 7년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 보관하려고 통조림 캔 부식을 막기 위해 비스페놀 A로 캔 내부에 코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스페놀 A는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비스페놀은 남성에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무정자증을 유발하고 여성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을 고온에 보관하거나 먹다 남은 통조림을 그대로 뒀다가 먹으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통조림 캔을 더운 곳에 보관했다가 섭취하면 비스페놀 A가 녹아서 식품에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캔 제품을 구매하실 땐 캔 모양이 팽창되지는 않았는지 캔이 찌그러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캔에 변형이 생긴 것은 유해 물질이 식품에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캔은 뚜껑을 따서 바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바로 퓨란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인데요. 퓨란은 탄수화물인 당과 단백질, 아미노산이 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통조림을 제조할 때 캔을 밀폐된 상태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퓨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퓨란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해 놓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퓨란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캔 음료나 캔 통조림 식품을 섭취할 땐 뚜껑을 따서 바로 섭취하지 말고 최소 1, 2분은 기다렸다가 퓨란이 휘발된 다음 섭취하는 게 안전하다 이겁니다. 또는 다른 용기에 옮겨서 섭취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이컵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도 있는데요. 종이컵은 컵이 축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로 보호막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온도에서 벗겨질 수 있고 섭취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이컵 내부 코팅제인 폴리에틸렌을 섭취할 경우 체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또한 푸탈레이트라는 물질과 비스페놀 A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을 섭취하면 신체의 호르몬 문제를 발생시켜 암 발생은 물론이고 생식계 문제, 발달 지연 이런 건강에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컵은 염소 표백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종이컵을 어떻게 사용할 때 종이컵에 함유된 화학 첨가제가 녹아 나온다는 것일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종이컵 코팅제가 녹는 온도는 105도 이상에서 녹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90도 이상에서도 코팅제가 벗겨질 수 있으나 종이컵 코팅 재료의 두께와 품질 또는 열에 노출되는 시간, 이런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일반 종이 접시 이런 데 음식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가열시키면 코팅제가 녹아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있습니다. 야외에 나갔을 때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종이컵 코팅제에 함유된 푸탈레이트라는 물질은 알코올이나 기름 성분이 닿으면 더 많이 분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찬물을 담아서 마실 때는 괜찮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흔히 마시는 티백차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티백차도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화학공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95도의 뜨거운 물을 기준으로 티백 한 개당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 초미세 플라스틱이 31억 개나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플라스틱 차를 마신 겁니다. 또한 요즘은 종이 호일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종이 호일도 실리콘 성분인 폴리실록세인이라는 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종이 호일은 양면에 내열성, 내수성 강화를 위해 실리콘과 같은 폴리실록세인이라는 고분자 물질,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염분과 산성에 강해 식료품을 포장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열을 가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 폴리실록세인은 열을 가하면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열로 음식을 데울 때 음식에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종이 호일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종이 호일은 100도 전후의 온도에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하거나 프라이팬에 종이 호일을 깔고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 가스레인지 불의 온도는 평균 1000도나 되는데 프라이팬에 종이 호일을 올리고 가열하면 표면 온도가 최소 200도에 달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종이 호일의 내열 온도는 220도에서 240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실제는 이보다 더 낮은 160도 정도의 열로도 분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종이 호일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고열에서 코팅제가 녹아 나온다면 찝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열해서 오랜 시간 가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쁜 현대인들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간편하고 편리해서 사용하는 식품이나 물건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용법을 잘 알고 사용하면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